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김어준의 나는 꼼수다.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헌정 방송. 각하께 드리는 방송입니다. 나는 꼼수다. 네, 각하의 외침이죠, 마음속에. 오늘은 두 번째 방송이고요. 잠시 후에 짝퉁 광고, 가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두원 의원이 말이죠. 이상득 각하의 형님을 감히 씨발 감히 형님을 깠습니다. 형님을 뭐라고 깠는지는 김영민 씨. 네. 한나라당 정두원 최고위원이 지난 5월 10일에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이 내년 총선에 공천을 받는 순간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전멸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상득 의원은 내년에 당선되면은 국회의원의 그 대표격인 국회의장을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안다. 그러나 수도권 의원들이 이상득 의원의 공천 신청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기본 정보를 좀 깔아보자면 정두원 의원은 사실은 제1호 이명박계 의원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렸지 않습니까? 한 10여 년 전에 예. 이명박 그 시장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장 후보 만들고 시장 만들고 대통령까지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 했고요. 정무부 시장 했고 완전한 MB맨이다. 이렇게 말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인수위 시절부터 그죠? 그렇죠. 삐걱삐걱하기 대통령 출범하면서 권력투쟁에서 밀렸다라고 하는 게 정가의 일반적인 평이죠. 근데 그 권력투쟁이 이상득 의원 때문에 밀렸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지금은 이제 계기가 여러 개로 좀 그 친이계가 나눠져 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상득 정두원 정택은 이제 정무부시장 했던 분들이죠. 두 분 다. 왼팔 오른팔. 그리고 이제 이상득 그 형님이 있었고 이재호계가 또 있었죠. 이재호계 등등 해갖고 이제 하나를 묶였었죠. 권력을 잡기 위해서 묶여 있었는데 권력이 시작되고 청와대가 출범하면서 결국 청와대의 핵심 자리, 정부 핵심 요직에 누구 사람을 심느냐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그 충돌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국정원 같은 경우는 그 이상득 의원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제 국정원을 장악하는 형국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정부에서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 계보를 확보하려고 그러다가 밀려나니까 그때부터 바로 그 지금처럼 이렇게 강한 비판의 발언은 아니지만 살짝 비판하는 발언을 했었죠. 밀려난 게 이제 이상득 의원 때문이다. 그렇죠. 그 직전까지만 해도 이상득, 이재호, 정두원 3대 주주 뭐 이런 식으로 삼각체제였었죠. 네, 불렸었는데 이상득 의원이 정두원 의원을 밀어낸 이유는 또 뭡니까?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밀어낸 겁니까, 이게 도대체? 실질적으로 이제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 제일 중요한 게 떡고물 아닙니까? 떡고물 중요하죠. 떡고물. 각하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떡고물을 먹기 위해서는 결국 그 떡고물을 수집해 와야 할 영업사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사람들 막 박아놓는 거죠. 자기 사람을 박아놓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제 자리를 갖고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주주 사이에도. 우리가 그 내부를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3대 주주가 협의를 하면서 자, 우리가 권력을 잘 유지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정권을 잘 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조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만 하는 얘기고, 실제로는 자기의 세력을 확보하고, 이재호나 정두원 같은 경우는 또 목표가 있잖아요. 무슨 목표가 있냐면, 자기들은 언제든지 대권 주자가 될 수 있다. 차기가 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기저기에 자기 사람들을 많이 박아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의 입장에서도 당대 그때 당시에만 해도 이랬을 거예요. 이게 한 5년으로 단임으로 끝날 정권이 아니고 반드시 정권 재창출이 될 것이다. 뒤에 박근혜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까지도 그때는 안 봤죠. 왜냐면 박근혜가 아니라 우리 계파가. 그렇죠. 친이계에서 정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때는 자기가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자기 동생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러저러한 비판 때문에 내가 나설 때마다 좀 총알을 맞는 이런 형국이지만은
이 이후에 다시 정권을 잡고 그 정권을 잡는데 자기가 일익을 담당한다고 한다면 정권 재창출에 그럼 국회의장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런 것을 끊임없이 정치의 속성을 알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그런 걸 갖고 우리 편끼리도 총질하는 상황이 올 것이다. 가급적 내 사람을 많이 박아놔야 된다. 내 핵심 측근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갖고 처음부터 싸움이 붙었던 거죠. 그러니까 각자 서로 그 계보 내부에서도 내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1등 주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지분을 여기저기 이제 알박기 하다가 그렇죠. 서로 이제 그 힘이 밀린 거군요. 예.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상득 의원에 의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상득 의원이 최대 지주로 그 주주로 떴고, 그럼 이재호는 여기저기서 비판의 화살을 받으면서 미국으로 또 가지 않았습니까? 네. 낙선도 됐고. 사실은. 그렇죠. 낙선됐고.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서 정두원 의원은 좀 자맹을 했죠. 밑으로 수면 밑으로 들어갔죠. 그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그 국세청에서 만든 MB 파일을 정두원 의원이 구하려고 했기 때문에 정가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죠. 있었죠. 예, 그게 사실일까요? 그게 확인이 안 되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뭐 기사화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기사화됐던 보수 건데, 언론에서 예, 기사화됐던 거기 때문에 관련한 기사를 보니까 예. 말이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인데 이명박 대통령과 정두원 의원의 사이는 왜 벌어졌을까? 결정적인 건 정두원 의원이 국세청이 만든 MB1가 X파일을 구하려 든다. 이런 소문 때문이었다는 것이 여권의 정설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MB는 정두원 의원을 불러서 1시간 이상 질책했다고 한다. 네,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정말로 구했을 가능성 하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통령 무려 각하에 무엄하게도 아킬레스건을 미리 쥐고 있어야 되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정치적 계산으로 혹은 이상득 의원 쪽에서 보내기 위해서 확 보내버리기 위해서 사실은 치밀하게 만들어낸 덫일 수도 있고 더실 수도 있죠. 네. 어느 쪽인지는 모르죠. 근데 이제 저는 그 정치를 해본 정치권의 한 번 해보셨죠? 한 번. 정치권에 이제 한 20년 동안 있었고 국회의원 한 번. 그리고 이제 정치권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그런 17대 의원으로서 보면 이제 19대 뽑거든요, 곧. 근데 우리 동네 사람들 어제 명함을 쭉 주는데 아직도 현역 의원으로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17대인지 18대인지 아는 사람들이 지금도 없어요. 전 국민주의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걸 노리시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면 계속. 네. 그리고 중요한 건 제 명함을 보고 17대 국회의원하고 18대 때 우리가 추풍낙엽처럼 다 떨어졌잖아요. 네. 제 의원들 사이에서 늘 벤치마킹 대상이에요. 정봉주 의원의 명함을 보고 그대로 찍어라. 17. 이러면 현역인지 아닌지 제가 모른다. 명함을 의원들 만나면 전직 의원들이 이제 한 10명씩 이렇게 만나잖아요. 네. 식사하면. 그럼 싹흥원이 와갖고 저한테 달라는 게 있어요. 명함 좀 줘봐. 명함 좀 달라요.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죠. 다 알죠. 이제 제가 워낙 뛰어나게 자기를 현역 의원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잘 다니니까. 아니, 의원님은 현역 의원이라는 말은 안 해요. 17대 의원이다. 그렇죠. 17대 국회의원이죠. 그건 허위사실 유포도 아니에요. 그렇죠. 예. 페인트 모션이죠. 대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또 국회에서 여야가 그 대립할 때는 특히 YTN 방송국 같은 경우는 참 훌륭한 방송국이에요. 자료 화면을 제가 특검법 때 국회 본회의장 날라간 그 자료 화면을 계속 보내요. 근데 지난번에 작년 12월인가 그때 이제 국회에서 농성하면서 이게 여야가 부딪히고 있는데 자료 화면을 제 걸 또 내보냈어요. 근데 그 12월은 송년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갖고 우리 지역에 한 송년회 갔더니 거기 계신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지지자예요. 그런데 아유, 몸 안 다쳤어요. 그래요. 아, 왜요? 그랬더니 어제 TV에 나오는데 다치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 4년 전인데.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이 창피하자는 자기는 그걸 네. 못 봤으니까 그리고 괜히 나에 대한 충성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부하려고 운동해갖고 축구 오래 해갖고 몸이 아주 비호처럼 날래요. 자,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가서 네. 정치를 한 경험으로 보면은 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구했을 가능성. 실제 노력했는데 상당히 치밀하게 그 양반은 현재 재선 의원이지만 네. 정무부 시장을 했기 때문에 일반
국회의원만 한 정치인들하고 또 틀릴 겁니다. 정무부 시장을 정무부 시장이라는 게 사실은 정치적 판단하는 데는 아니에요. 정치적 판단하는 데고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네. 할 수 없는 굳은 일 이런 걸 다 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무부 시장이면 정치권의 구중궁궐의 역학관계 이런 거에 상당히 능하죠. 뒷거래라든가. 그런 건 우리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건 소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이해하면 돼요. 시장이 할 수 없는 시장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무슨 민원에 대해서 싫은 소리 해야 할 때도 있고 어디 가서 두들겨 맞아야 될 때도 있고 업자하고 뭐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죠. 그럼 무슨 그 이권이 걸린 일들이 있을 수도 네, 있고 이런 것을 처리하는 게 정무부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복심 중에 복심이죠. 그리고 시장의 뭐랄까요 비리. 엑스파일. 혹은 아킬레스건들 다 갖고 있죠.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제가 왜 그쪽 실질적으로 구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렇게 추정을 하냐면 정무부 시장쯤 되면은 권력의 구중궁궐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판단과 그런 걸 조율하는 능력이 이미 훈련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도 언젠가는 이번에 안상수 그 한나라당 전 대표 보세요. 떠나면서 이명박 등에 비수를 꽂고 갔잖아요. 네, 원래 뭐 그 정도 인품이죠, 네. 사실은. 그러니까 1년 내내 그 밑에 가서 딸랑딸랑하고 네. 거기에 거수 역할을 하고 온갖 영광을 누리다가 떠나면서 청와대 소통이 부족하다. 아쉬운 점이 많다. 지가 그 소통의 가운데 있었으면서. 가운데서 쫙 막아놓고 우리가 떠나면서 네. 비수를 쓰였잖아요. 그 정도면 뭐 비수라고 볼 수도 없죠. 이 정치권에서 그냥 요지로 살짝 찌른 정도죠. 요지가 살짝 찌른 오늘 의원님 입 터졌어. 요지로 살짝. 살짝 찌른 정도죠. 그걸 뭐 네. 비수라고 보는 거는 그 내부의 속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죽일 때는 살벌하게 죽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정도원 의원도 내가 그렇게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늘 갖고 있었겠죠.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버리거든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배신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아킬레스건 엑스파일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젠간 나도 이 내침을 당할 수 있다. 그러려면 내가 생존의 본능으로. 그걸 왜 구했겠습니까? 이상득을 공격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최선의 방어를 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을 갖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정도는 못 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도곡동 땅에 관련된 파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네요. 다른, 이제, 저기에는 지금 중앙일보에는 가족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제1 핵심 자료는 도곡동 자료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국세청 X파일과, 그 다음에, 국정원 X파일이 다 틀리거든요. 또 그럼- 검찰 X파일이 있고. 그럼 한상률 전 청장하고의 커넥션도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 물론 뭐 못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거죠. 이제 MB 측에서는 정도원이 X파일을 구하러 다닌다. 라고 하는 것이 레이더망에 딱 걸리는 순간 등에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이거는 가만두면 돼서는 안 될 상황이다. 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도, 국회의원들이 이제 보좌관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제 국회의원 보좌관들은 지방선거에 나가길 희망하죠. 네. 기초단체장이나, 네. 그 다음에 광역의원이나 기초의원. 그런데, 간혹 아주 이렇게 야비하게 생긴 보좌관들 중에 안경을 쓰고 눈이 두꺼비처럼 툭 튀어나오고 서대문 쪽에 살고 있는 그런 보좌관들 같은 사람들은 정두원? 실질적으로 007 가방을 들고 다니는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공천 때 가면 저 공천 안 주면 이 가방이 옵니다. 이게 정치권에서는 있습니다. 그게 보좌관인데도 불구하고. 보좌관인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죠. 네. 왜냐하면 자신이 보좌했던 의원의 아킬레스건, 비밀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다 쥐고 있다가. 정무적 역할까지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요즘은 정치권의 검은 돈 거래라든지 이런 게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16대 15대 국회의원 안 해봤잖아요. 근데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까지 이제 이 노무현 대통령 지금은 타이트하게. 이후에 네. 깨끗해졌죠. 노무현 대통령의 역할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면 수행비서는 운전해주는 친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대체로 전화를 어디서 다 하냐면 차 타고 이동하면서 다 해요. 네. 그렇죠. 예. 그럼 그러니까- 거기에는 돈과 관련된 얘기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혹시 지난번에 한번 우리 17대 때 한나라당 의원이 문자 주고받는 것을 위에서 카메라 기자가 찍었잖아요. 네. 어떤 여인네가 어젯밤 정말 황홀했습니다.
뭐 그런 문자를 보낸 거 찍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여인네와의 관계거든요. 네. 이런 것도 차 안에서 전화를 하는데 이 양반이 임기가 끝난다든지 현역이 떨어지고 이제 야인으로 딱 돌아가면 더 이상 이 수행비서를 채용할 수 없으니 그럼 이제 그만둬라. 그럼 이제 수행비서가 그럼 전 미국으로 이민 갈랍니다. 이민 비용이 등등 해갖고 한 5천에서 1억 정도 필요합니다. 그럼 야 임마 나 떨어지고 그랬는데 뭐 돈이 어딨어 내가 널 도와줄 돈이 어딨어. 그럴 때 녹음기를 딱 들이댄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옛날 이야기예요. 옛날 이야기고 이런 게 재밌는 얘기 비사로 이렇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녹음기에는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통하신 그 내용이 앞에서 운전하면서 녹음 딱 뜨는 거죠. 이야. 이게 구중궁궐의 스토리예요. 이런 얘기를 이 훌륭한 방송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정치권이기 때문에 정두원 의원이 우리가 지금 소설로 쓰고 있는 거지만 정두원 의원이 신문 기사에서 저렇게 났을 정도면 기자들도 저렇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은 걸립니다. 그런데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기사를 쓴 거 보면 실질적으로 파일을 구하러 다녔고 그 파일을 구하러 다녔던 가장 큰 이유는 언젠가 자기가 내침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위기감 때문에 자기 방어 본능으로 하지 않았겠느냐. 보험을 들어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 치사한 성격, 치사할 것 같은 성격은. 할지도 모르는. 그렇지, 치사할지도 모르는 성격은. 혹시라도 치사할지도 모르는. 치사할 것으로 추정되는.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도 정확히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은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공격하는 한나라당 의원이 살아남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었던 사람들은 빨리 누구를 공격하거나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 막 지지율 떨어질 때 제일 앞장서서 공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동영. 그건 뭐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일 먼저 공격한 사람들이 그 내부에서 그 업계에서도 국회의원 업계에서도 말은 않지만 치산 인간을 했고 말을 잘 안 섞으려고 그러죠. 그런 분들하고. 근데 지금 이제 한나라당이 황우여 하고 누구죠? 이주영 정치기장 뽑고 어쨌든 뭐 변화와의 쇄신으로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와중에 자기 지역 주민들한테 뭔가 보여줘야 되거든요. 정두원은. 네. 지금 이대로 가면 뭐 수도권에서 다 떨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한나라당의 개혁을 위해서 이상득을 쳤다기보다는 공개적으로 이렇게 치고 나오면 자기에게 다시 역공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도 없고 자기 지역 주민들에게 나는 이렇게 변화와 쇄신에 앞장서서 싸우고 있는 의원이다. 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러니까 배가 침몰했고 물이 새는데 물을 막을 수도 있는데 미리 뛰어내린 거죠. 저기 같은 경우는. 자기는 총선에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야 되니까요. 근데 아까 그 도곡동 파일 잠깐 얘기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안원구 그 대구국세청 전 국장. 그 대구국세청장까지 했었죠. 청장까지 했죠. 그분이 사실은 그 도곡동 땅 관련된 전표를 사실은 포스코 감사하다 발견했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안원구 그 대구 전 청장이 사실은 이상득 의원과 라인이 붙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 파일을 한상률 국장에게 보고했다거나 보여줬다거나 이런 보도도 있었고. 그러면 생각해보면 파일을 구하려면 안원구 전 국장 혹은 청장에게 접근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근데 그게 레이더망에 걸려서 사실은 이상득 의원 쪽으로 흘러갔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상득 의원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안원구도 한상률 청장한테 미움을 보이면서 쳐낸 게 한상률 청장의 뜻이 아니라 그때도 그런 모습 비슷한 그렇죠. 기사가 있었는데요. 안원구 국장이 좌천당하기 시작한 게 전임 정권에서 승승장구했던 이런 경력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이런 등등 권력층에 관련한 무슨 조사를 하다가 그것이 발각이 났다. 그런 첩보가 입수돼서 좌천됐다라고 하는 설이 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괴가 맞을 수 있는 거죠. 안원구도 뭔가 이쪽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그리고 그걸 은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었고 X파일을 찾고 있었던 정두원과 둘이 선이 연결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게 그런 X파일을 찾을 때 보면 이게 초기 무지하게 발달해갖고 이제 아주 긴장해서 찾기 때문에 적도 동지도 없습니다. 줄 댈 수 있는 곳은 다 줄을 대고 그 다음에 저게 적인지 아닌지 계속 파악하면서 가는 거죠.
웬만큼 국세청에서 그 한 라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그 내부의 비밀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대충 다 접촉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핵심이 당시 이제 안흥호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안흥호 국장이 잘 나갈 때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한상률 전 청장을 이상득 계에 소위 로비, 골프 로비 예. 하는 자리를 또 마련해 줬다. 이런 얘기가 보도가 나왔거든 말이죠. 예. 그때만 하더라도 안흥호 국장이 그런 그 엑스파일 있냐. 예. 라고 제안을 뭐 이상득 그 정두원 의원으로부터 받았을 때 그걸 사실은 이상득계 쪽에 보고했을 수도 있죠, 오히려. 바로. 그랬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이상득 쪽에서 그 라인을 그걸 파악하고 다시 이제 이때다 하고 예. 아예 인수위 시절이니까 초기니까 인수위 시절에 너 짐 싸라. 예. 이렇게 돼서 사실은 권력에서 튕겨 나갔다. 예. 그리고 졸라게 변방을 돌았죠. 졸라게 변방을 돌면서 가수 데뷔했죠. 가수. 예. 지금 저 한국가수협회 예. 회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상득 의원 불출마 요구는 2008년도 18대 총선 때도 있었죠. 네, 그렇죠. 그때도 이제 젊은 그 소장파 의원들, 남경필, 뭐. 예, 이런 분들이 이상득을 쳐내려고 그러다가 결국 그 벽에 부딪혔고 그 뜻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거꾸로 사실은 그 이후로 예. 쳐내려고 하다가 감찰받았죠. 감찰받고 그랬죠. 그 네. 남경필 의원은 부인까지도 감찰받고 그랬는데 정도 의원도 자기가 감찰받았다고 하죠. 네. 자기 받았다고 일부 하고.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여자 관계가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포항으로 내려가서 이상득 의원에게 무릎 꿇고 사죄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야사가 있습니다. 돌았습니다.